안녕하세요, 부공입니다. 오늘은 다시 주식 전략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연복리 25%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25%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략인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전략은 하면 된다 퀀트 투자, 제가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이 부분은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다 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 전체가 아주 좋은 전략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퀀트 전략, 기본적으로 퀀트 투자를, 네, 제목부터 퀀트죠. 네, 퀀트 전략이 상당히 많은데 정말 쉽고 쉬우면서도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투자 전략 중에 괜찮은 전략이 있으면 앞으로 책 읽으면서 몇 번 더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투자 전략이냐면요. 첫 번째, 이 소형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소형주 수익률이 높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하위 10% 기업에 동일 자금 투자 시, 그러니까 하위 10% 금액에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을 때 21년간 20년 10월부터 2000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21년간 연 25.6%의 수익을 냈대요. 이게 복리 수익 투자의 비율입니다. 복리 투자, 네, 복리 투자 수익률이에요. 네, 지금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퀀트킹으로 백테스트를 한번 돌려봤어요. 이 소형주를 실제로 투자했을 때 과연 어떻게 나오나.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1년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간 이 소형주를 20종목 샀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거뒀는지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소형주 이외에 다른 조건은 넣지 않았어요. 소형주 단지 가장 작은 시가총액부터 20개를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1개월마다 리밸런싱을 했다는 겁니다. 매달 리밸런싱을 하면서 12개월을 돌렸을 때 무려 수익률이 116%가 나왔습니다. 물론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주식이 상승한 것도 있었죠. 이만큼 뭐 수익률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이라고 하더라도 50%의 수익률을 본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수익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백테스트 결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종목들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이제 소형주 10%의 소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가장 싼 거부터 20종목을 나열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죠. 세동, 더 미동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저는 여기 있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퀀트 투자를 할 때는 뭐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이제 조건에 맞는 팩터의 그 조건에 맞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세워서 그 전략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적합한 종목들만 찾아내서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 20종목을 뽑아가지고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자기의 투자금에 맞춰서 나누기 20을 해서 동일 비중으로 넣으면 되겠죠. 해서 매달 리밸런싱을 하면은 이와 비슷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116%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로는 PBR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 PBR은 시가총액을 자본총계로 나눈 지표입니다. 시가총액을 자본총계는 우리 대출 받은 거, 그러니까 부채랑 그 다음에 순자산, 부채랑 자본을 합쳤을 때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자본이라고 해서 순자산인데, 여튼 이 시가총액을 이 자본총계로 나눈 지표를 PBR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PBR에 수치를 쭉 나열을 했을 때 수치가 작은 것부터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면은 18%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거 역시 연복리입니다.
2000년 10월부터 마찬가지로 20년 12월까지 21년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 PBR 0.2 이하인 것은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보통 이 정도로 싼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순자산은 많지만, 자, 이 값이 작아지려면 자본 총계가 커야 되잖아요. 근데 순자산이 큰데도 네, 시가총액이 싸다는 얘기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순자산은 많지만 뭐 기업 경영을 못해서 적자가 많거나 기업이 큰 위기에 처해서 파산할 가능성이 보여서 시장이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0.2 이하인 것은 제외시키고 0.2보다는 크지만 큰 것 중에서 작은 것들을 투자한다면 수익률이 높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소형주랑 이 저 PBR이랑 합쳐버리면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밑에 표를. 자,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앞에 소형주처럼 PBR이 낮은 순서대로 20개를 뽑아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결과입니다. 20개를 뽑았고요. 1년 동안 돌렸을 때 103%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보면 1년 후에 203만 원이 된 거죠.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역시 1개월 리밸런싱을 했고요. 매달 리밸런싱을 했고, 만약에 오늘 PBR이 작은 종목부터 20종목을 뽑는다면 한국전력, 화천기공 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고 1개월마다 리밸런싱, 1년 후에는 이 정도 수익률. 근데 이 정도 수익률이 안 되더라도 반이라고 하더라도 50%면 1년에 50%면 어마어마하죠. 네.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소형주랑 저 PBR 수익률 합치면 더 높게 나옵니다. 수익률이. 네, 마찬가지 같은 기간으로 수익률을 뽑아보면 최소 25%예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5%고 그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퀀트 전략은요, 대부분 이런 팩터들을 합치면 합칠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수익률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리스크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MDD라고 하는데요.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의 폭을 MDD라고 하는데, 그 MDD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팩터를 합쳐가지고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1년 동안 20종목을 뽑았고요. 그러니까 소형주 중에서 이 PBR이 0.2 이상이면서 작은 것들을 뽑은 거예요. 그랬더니 1년 동안의 수익률이 20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303만 원이 된 거죠.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1개월 리밸런싱을 했고요. 자, 오늘 만약에 이러한 종목을 찾는다면 진도, 이화산업, 성우전자 이런 20개 종목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백테스트는 이 퀀트킹이나 우리 젠포트 같은 거를 사용하면은 좀 수월하게 초보자 입장에서도 쉽게 백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한 번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젠포트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하시고 하루에 하나는 무료로 백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퀀트킹 같은 경우에는 유료이기 때문에 유료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퀀트킹이라고 치시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료 얻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거 정리해 드릴게요. 자, 퀀트 전략은 대부분 이 소형주에서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형주, 저 PBR 각각 투자해도 수익률은 높지만 두 개를 합치면 수익률은 더 높아지고 리스크, MDD는 더 감소를 하죠. 그래서 더 좋은 전략으로 거듭납니다. 보통 그래요. 단 PBR은 0.2 이하인 종목은 제외시키라고 했어요. 0.2 이하는 기업에 무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산이 그렇게 많은데 시가총액이 낮다는 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0.2 이하인 종목은 제외를 시키고, 네, 소형주 중에서 저 PBR에 투자하면은 꽤 괜찮은 전략이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공부 더 해보시고요. 퀀트킹이나 젠포트를 이용해서 백테스트도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만의 전략을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전략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도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전략들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네, 이런 것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